아줌마, 10억 줄 테니 나랑 삽시다. 그날도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일산호수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지 3년째. 매일 호수공원을 걷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었죠. 정해진 산책 코스를 반쯤이나 걸었을까. 갑자기 60대 후반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깊은 주름살에 검게 그을린 얼굴, 거친 손과 손등의 상처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옷은 그래도 깔끔한 산책 복장이었어요. 나는 그의 외모와 이상한 제안에 놀라 한 발짝 주춤 물러섰어요. 이른 아침에 웬 소도둑놈 같은 늙은이가 길을 가로막고 10억 어쩌고 하니 놀라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놀란 눈을 뜨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자니 남자가 한 걸음 성큼 내 앞으로 더 바짝 다가섰어요. 현금으로 바로 통장에 넣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 나랑 같이 살잔 말이오. 안 되겠소? 난 충격과 모욕감에 휩싸였어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를 피해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벗어났어요. 처음엔 정말 기가 막혔어요. 50평생 예의와 격식을 지키며 살아온 내게 대뜸 그런 망측한 제안이라니. 집에 돌아와 한동안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 신세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잡한 심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꼼짝없이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모습이 점점 더 또렷하게 눈에 밟히는 것이었어요. 그 남자의 눈빛에서 절실한 무언가를 봤던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지 뭐겠어요. 마치 야수 같은 외모 뒤에 숨겨진 순수한 아이 같은 영혼을 엿본 것 같았달까요. 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남자의 모습에 며칠 밤 잠을 설쳤어요. 그 남자와 만난 지 딱 일주일이 되는 날 아침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발걸음은 어느새 호수공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아저씨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에 내가 결국 진 것이었죠. 나이든 그 아저씨, 만식 아저씨는 그날 그 자리에 벤치에 앉아 조용히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만식 아저씨는 나를 보자 얼굴이 활짝 펴지며 벌떡 일어났어요. 영영 못 볼 줄 알았네요. 그날은 내가 너무 무례했어요. 미안합니다. 나는 그가 영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조금 안심했어요. 겉모습이나 한두 마디 말로 사람 판단할 일은 아니라더니 그가 벤치 한쪽 끝에 앉으며 나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나 최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이로 69살이고 평생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로 살았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작은 건설회사까지 차렸어요. 안 사람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 떠났고 저기 보이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듯 자기소개를 하는 만식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순수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자 그는 준비한 이야기를 마저 다 끝내려는 듯 서둘러 말을 이어갔어요. 자식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요. 둘 다 결혼해서 아파트도 다 해주고. 근데 안 사람 죽고 나니까 찾아오는 일이 없어요.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가 보지요. 외로우시겠어요. 만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그런 말을 하게 됐나 봅니다. 불쑥 돈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사실 그쪽을 눈여겨 본 지 좀 됐어요. 말을 붙여볼까 했지만 용기를 못 내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이라도 꺼내보자고 용기를 낸 게 그날이었어요. 무례했다면 용서해줘요. 난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나도 남편 잃고 나서 매일이 똑같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과 연금으로 먹고 살기엔 부족함이 없지만 다정한 얘기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의 거친 제안 뒤에 숨겨진 건 탐욕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외로움은 저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날 이후 저와 만식 아저씨는
매일 호수공원에서 만나 함께 걸었어요. 10억 이야기나 동거 이야기는 둘 사이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의 일상과 추억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때로는 말없이 앉아있기만 해도 편안했죠.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나 봅니다. 여름이었던 계절이 가을로 넘어가고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우리의 관계도 깊어갔어요. 무뚝뚝한 줄만 알았던 만식 씨는 나의 손에 핫팩을 쥐어주거나 따뜻한 두 손으로 조그만 나의 손을 감싸주기도 했어요. 생긴 것과 달리 곰살맞은 구석도 있었단 말이죠. 산책을 하던 어느 날 내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만식 씨, 그때 그 10억 정말 있었어요? 만식 씨가 씩 웃었어요. 그럼 진짜 있었죠? 지금이라도 줄까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만식 씨가 지그시 나를 내려다봤어요. 10억이라는 게 효과가 있긴 있었지요. 비록 내가 받진 않았지만 그 제안에 결국 만식 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만식 씨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그 10억이라는 말이 진짜 10억 가치를 한 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이라도 꿀이 떨어질 것 같은 눈길로 나를 바라보던 만식 씨가 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시라도 말해요. 그 돈 털끝도 안 건드리고 은행에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말만 하면 바로 쏴줄 테니까요. 말만으로라도 나는 좋았어요. 벅찬 가슴이 되어 만식 씨를 잡은 손에 힘을 꼭 줬어요. 고마워요. 나는 그 돈 받을 생각 없어요. 내게 중요한 건 만식 씨의 마음이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마음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50이 넘은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나에겐 그의 육체도 중요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의 집을 방문해 같이 식사하고 사랑도 나누었지요. 만식 씨는 내일 모레 70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했어요. 젊어서부터 노동으로 단련된 몸이어서인지 공무원이었던 전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야성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의 순수한 마음과 아직 싱싱한 육체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참 빨리 흐르나 봐요. 하기야 매일 부푼 가슴으로 일어나고 충만한 마음으로 잠이 들고 나니 시간이 빠를 수밖에 없겠지요. 이제 만식 씨를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믿어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지요.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을 무렵 만식 씨에게 내 결심을 알렸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결혼식까지는 몰라도 혼인신고는 하고요. 나는 내 아파트를 전세 놓고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만식 씨의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신혼이 따로 없었어요. 만식 씨는 눈만 맞으면 징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나를 안았어요. 사실 나도 싫진 않았지요. 나의 몸 어디에 그런 열정이 아직 식지 않고 살아 있었는지 나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아침 만식 씨와 한바탕 운우지정을 나누고 나른하게 누워 있었어요. 침실에서 멀리 내려다 보이는 호수공원에는 산책객들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만식 씨. 응? 할 말 있어요? 그때 만약 내가 홀몸이 아닌 유부녀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 말고 다른 여자에게도 그런 제안을 했던 건 설마 아니겠지요. 무슨 소리? 사실 미영 씨를 그보다 훨씬 전부터 마음에 점 찍어두고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차별하고 혼자 살고 있고 자식 없이 홀몸이라는 것, 예의범절 잘 지키고 동네 소문도 좋다는 것 등등 말이오.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냈어요? 혹시 나 미행하고 그랬어요? 당연하지 않겠소? 남은 여생 함께 할 사람을 고르는데 혹시라도 이상한 여자라도 만나게 되면 낭패 아니겠소? 그래서 좀 꼼꼼하게 살펴봤던 것이오. 그렇다면 왜 그때 10억 얘기를 꺼냈던 거예요? 잘 알아봤으면 내가 돈이 부족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미영 씨랑 나랑 나이 차가 많이 나고 그래서 순진하게 뭔가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기분 나빴다면 다시 또 사과하겠소. 험한 세상 살다 보니 내가 부족한 걸 메우는 데는 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소. 미영 씨 만나고 보니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말이오.
나는 순수하고 솔직한 민식 씨의 넓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내 머리를 쓸어내리던 만식 씨가 말했어요. 오랜만에 제주도나 한번 다녀옵시다. 갑자기 왜요? 맨날 호수공원 산책하는 게 실증 나세요. 나는 여기도 좋은데. 가서 바닷물에 발도 담그고 회도 좀 먹고 젊었을 때처럼 휴가를 가잔 말이오. 사실 우리 신혼여행도 안 가지 않았소? 제주도 서귀포엔 만식 씨가 건설 회사를 할 때 지었다는 작지만 예쁜 호텔이 있었어요. 스위트룸에 짐을 풀었지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뒤 만식 씨가 호텔을 지을 때 알게 되었다는 근처 허름한 식당으로 갔어요. 겉은 허름했지만 내어오는 음식은 최고였어요. 식당 주인은 만식 씨의 연락을 받고 다금바리 회를 준비해 놨다며 내왔어요. 만식 씨는 회 한 점을 집어 아하고 내 입에 넣어 주었어요. 탄력 있는 육질이 여느 회 맛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요. 나도 회를 젓가락에 집어 만식 씨 입에 넣어 주었어요. 먼발치에서 식당 사장님이 우리를 보는 듯 했어요. 아마도 주책바가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나이 많으면 사랑하는 사람 입에 회 한 점 넣어주면 안 되나요? 못 먹는 소주까지 한잔하고 나니 기분이 알딸딸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찰랑이는 바닷물 바로 옆길을 따라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방은 뭐예요? 아까부터 누가 훔쳐가기라도 할 것처럼 소중히 안고 다니시니까 궁금해지네요. 아, 이거? 그렇잖아도 이것 때문에 할 말이 있는데. 저기 보이는 찻집으로 들어갑시다. 젊은 연인들처럼 테이블 한쪽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차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만식 씨의 입은 좋은 일이 있는 듯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이윽고 주문한 차가 나왔어요. 차 듭시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자 만식 씨가 가방을 열었어요. 누런색의 큰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서류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10페이지 정도 되는 서류가 나왔어요. 무슨 서류예요? 미영 씨, 이거 봐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연금보험증서. 이게 뭐예요? 처음에 당신한테 10억 준다고 했잖소. 그 마음 변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 방법을 조금 바꿨소. 당신이 죽을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말이오. 내가 먼저 죽거들랑 매달 당신 앞으로 연금이 나올 거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매달 말이오. 나는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글썽해진 눈으로 그저 만식 씨를 바라만 봤어요. 당신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자, 봐봐요. 여기 수익자가 당신이라고 적혀있죠? 뭘 이렇게까지. 지난번에 나 그 10억인지 뭔지 필요 없다고 말했잖아요. 난 만식 씨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만식 씨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미영 씨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었소. 그뿐이오. 내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구려.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그날 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도 되는 듯 사랑을 거듭거듭 확인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재충전이 되어 더욱 활기차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갑자기 난리 아닌 난리가 났어요. 만식 씨의 아들과 딸이 쳐들어왔거든요.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나이 들어서 여자한테 빠져서 재산 다 날리시게요? 저희한테 꼴랑 아파트 하나씩 해주고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자식인 저희도 재산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당황스럽고 민망하기도 해서 나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만식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나는 혹시 만식 씨가 사고라도 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급기야 만식 씨가 테이블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 키우고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면서 아파트까지 해줬으면 애비로서 할 일은 다 한 거야.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너희가 뭔데 간섭해. 혈육인 저희보다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을지 모르는 저 여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만식 씨는 더욱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못 듣겠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아들과 딸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쫓겨나듯 집을 나갔어요. 나는 그저 이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만식 씨는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들이 재산 때문에 찾아왔다는 사실에 몹시 실망한 것 같았어요. 나도 사실 몹시 언짢은 건 마찬가지였지요. 나를 돈을 노리는 꽃뱀 정도로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러나 나까지 나서서 아이들 욕을 하면 만식 씨 마음이 뭐가 되겠느냐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을 꼭 누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타개할 아이디어를 찾기로 했어요. 다 사랑하는 만식 씨를 위해서였지요. 저는 우리의 사랑을 지키면서도 만식 씨 가족이 화목해질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며칠 후 나는 만식 씨의 아들과 딸을 따로 만났지요. 나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했어요. 나 때문에 아버님과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딸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어요. 그럼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대신 내가 제안할 게 있어요. 연금보험을 제외한 만식 씨의 모든 재산은 두 사람이 상속받도록 할게요. 만식 씨의 아들과 딸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 달에 최소 2번은 아버님을 찾아뵈어야 합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로서 모셔야 해요. 이 약속을 어기면 법적으로 내가 받을 몫은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만식 씨를 정말 사랑하고 그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행복에는 자식들과의 화목도 포함되거든요. 오늘 만남과 약속은 우리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만식 씨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이후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아들과 딸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호수공원을 같이 산책하고 맛있는 식당에도 모시고 갑니다. 그야말로 웃음꽃이 피어나지요. 만식 씨의 딸이 어느 날 나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아들도 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저희도 이제 진짜 아들, 딸 노릇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지요. 나는 말없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아줬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일산 호수공원에서 느닷없이 등장했던 10억 원의 제안은 결국 나와 만식 씨의 사랑을 불타오르게 했고 만식 씨 가족들에게도 소중한 가족의 가치를 깨우쳐줬습니다. 나는 오늘도 만식 씨와 손을 잡고 호수공원을 산책합니다. 지난 일을 되새기며 말없이 걷던 내 입가에 미소가 번진 모양이죠. 무슨 좋은 일 있어? 왜요? 왜 아까부터 실실 웃느냐 말이오? 혹시 내 흉이라도 생각나서 그러는 거 아니오? 만식 씨 그런 거 아니에요. 만식 씨가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행복해서 절로 나오는 웃음일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